데이터 분석에서 여러분들이 직면하는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데이터 분석을 하려는데 데이터가 없어요. 두 번째는요. 데이터가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쌓여 있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한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걸 제대로 해본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그 데이터에 대한 기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왓츠업 DJ입니다. 오늘 할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최근에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흔히 빅데이터라고 그것을 부르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막 쌓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려고 그러면 데이터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쌓여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과를 바로 내실 수 없고요. 왜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렇게나 막 하다 보니까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에서는 왜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고요. 그것에 맞춰서 데이터를 쌓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렇게나 막 쌓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데이터 분석에서 유명한 말이 있죠.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오게 됩니다. 문제는 질이 좋은 데이터에 대한 정답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가 특정 목적에 의해서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막 쌓여 있는 쓰레기 덩어리와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리해서 지금 데이터에 대해서 결과를 내셔야 되는데 그럼 거기에 맞는 질이 좋은 데이터는 누가 결정하냐면 처음에 요구 조건이 결정하는 겁니다.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해서 어떤 것을 결과로 내고 싶은지 어떤 결과를 정확히 어떻게 얻고 싶으신지 명확히 해야만 그거에 맞는 데이터 그리고 질이 좋은 데이터라는 것이 결정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통계에서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에 대해서 이미 해온 것들이 있고요.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같은 빅데이터 시대에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현업에서 아무렇게나 쌓여져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제가 전통적인 통계에서 접근했던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 테니까 그것을 같이 한번 보시면서 직접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요구 조건이 우리나라 20대 성인의 대략적인 신장, 키를 알고 싶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당연히 데이터가 일단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요구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확히 어떤 공식을 쓸 건지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데이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데이터의 기본 형태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는 항상 이러한 형태로 돼 있어야, 표 형태로 돼 있어야 분석이 가능합니다. 보통 가로줄을 행, 로우라고 부르고요. 세로줄을 열, 칼럼이라고 부릅니다. 가로줄인 행 하나에는 한 사람의 데이터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로줄인 열에는 각 사람들에 대한 속성, 여기서 보시다시피 아이디, 성별, 혹은 여러분들이 지금 분석에서 원하시는 키가 들어가 있게 되겠죠. 예로 들었지만 사실 저기서 진짜 필요한 열은 신장 하나뿐입니다. 그렇죠. 키에 대한 데이터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요구 목적이 뭐였죠? 20대 성인의 대략적인 키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20대 성인의 키가 다 있다고 가정하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평균이라는 것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수치 하나로 딱 나오게 되겠네요. 만약 우리나라 20대 성인이 전체 100만 명이라면 저 표의 가로 개수는 몇 개일까요? 100만 줄이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한 데이터니까요. 자, 그러면 이러한 형식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데 결과를 낼 수 있는데 이 데이터 있을까요? 문제는 이 데이터가 없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20대 성인의 모든 키 데이터 있을까요? 그런 데이터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요구 조건에 맞춰서 필요한 모든 데이터 집단, 그것을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모집단이라고 부릅니다. 정리해드리면 모집단은 원래 구하고 싶은 데이터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20대 성인의 모든 키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이 없냐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 당연히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요. 일부만 뽑을 수 있는 사람만 일단 뽑아보는 겁니다. 전체를 파악할 수 없으니까 부분만 일단 뽑아보는 거죠. 즉 쉽게 말하자면 그 부분으로 전체를 유추해보겠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말한 20대 성인의 모든 키를 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20대 성인 중에서 일부만 뽑는 거죠. 뽑아놓고 그 데이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00명을 뽑았다 그러면 100명에 대한 키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재면 됩니다. 그 데이터는 있거든요. 이렇게 모집단 전체 데이터가 아니라 그 중에서 일부 뽑아낸 데이터, 이것을 보고 표본이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샘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모집단에서 이렇게 표본을 뽑아내는 과정, 그것을 표집이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샘플링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표본은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중에서 일부만 선택해서 얻어진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 예로 들면 20대 성인의 모든 키가 아니라 그 중에서 일부만 선택한 키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표본을 정확히 몇 명을 뽑을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많이 뽑으면 좋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비용적으로, 시간적으로 봤을 때 무한대로 많이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정확히 몇 명을 뽑았는가가 중요한데 이것을 보통 표집을 한 수라 그래서 표집수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n, 넘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n으로 표기하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n은 100이라고 적어놨으면 샘플 데이터 개수가 100개, 즉 아까 그 표에서 가로행의 개수가 100개라는 뜻입니다. 정리해드리면 표집수는 모집단에서 샘플링을 할 때 정확히 몇 개를 뽑았는가, 몇 개의 데이터를 지금 얻어냈는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20대 성인 중에서 100명에만 뽑아서 키를 측정했으면 그러면 표집수를 보통 n은 100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표집, 즉 샘플링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이해했습니다. 실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일부만 뽑아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샘플링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뽑죠? 예를 들어서 샘플, 지금처럼 키를 100명을 뽑는다 칠 때 어떤 기준으로 그 100명을 선정하실 건가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어떻게 뽑을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얻어지는 데이터의 특성이 달라지게 되겠죠.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샘플링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얻어지는 샘플의 특성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뽑는 게 정답이냐? 이것도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는데 가장 기본적인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무선 표집이라고 부르는 랜덤 샘플링을 실행합니다. 말 그대로 랜덤, 그러니까 무작위로 추출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기준을 두지 않고 20대 성인을 100명을 뽑는데 어떠한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랜덤으로 난수를 돌려서 뽑는 것에 가깝습니다. 왜 이렇게 랜덤하게 뽑아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상식과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준을 둬야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랜덤으로 뽑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신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네, 오늘 배우신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는 어떻게 뽑았느냐, 즉 샘플링을 어떻게 했느냐, 수집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특성이 달라집니다. 모집단이라고 부르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집단은 원래 알고 싶은 데이터 전체, 여러분들이 현실에서는 얻어낼 수 없는 데이터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표본이라는 것을 또 보셨습니다. 표본이라는 것은 전체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 중에서 일부만 뽑아낸 그 데이터를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내는 과정 전체를 표집, 영어로는 샘플링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확히 몇 개를 뽑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수를 보통 표집수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n이라고 표기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n 100명이라고 치고 100명을 뽑는다 쳤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뽑을 것인가에 대해서 정답은 없지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무선 표집이라 부르는 랜덤 샘플링, 즉 어떠한 기준을 두지 않고 100명을 무작위 난수를 기준으로 추출하는 거죠. 이 방법까지 오늘 총 설명을 드렸습니다.